세상 그 어떤 사람에게도 입 밖으로 내뱉지는 않지만 마음 깊은 곳에 숨겨진 연약한 지점이 있습니다. 그 지점은 누군가에 의해 건드려지는 순간 쌓아올린 방어 기제가 무너지고 확신이 산산조각나며 자신도 모르게 상대방을 갈망하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트리거와 같습니다. 근대 정치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마키아벨리는 이미 우리에게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인식을 지배하는 자가 욕망을 지배한다라고 말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단순한 마법이나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철저히 계산된 심리적 전략이자 한 사람의 무의식을 파고드는 치명적인 유혹의 기술입니다. 어쩌면 이야기가 조금은 불편하거나 위험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어두운 심리학의 작동 원리를 이해해야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타인의 조종으로부터 나 자신을 지키고 관계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을 갖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흔히 유혹이 외모나 재력, 혹은 화려한 말솜씨에서 온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유혹은 보이지 않는 심리적 아키텍처, 즉 감정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한국 사회에서 우리는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눈치 문화와 사회적 체면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깊이 이해해 주길 바라면서도 동시에 관계에서 우위를 점하고 싶어하는 복합적인 심리를 가지고 있죠. 마키아벨리적 유혹자들은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듭니다. 그들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조급함은 상대에게 나의 결핍을 드러내는 신호이며 이는 곧 권력의 상실을 의미한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매력은 예측 불가능함에서 나옵니다. 모든 것이 뻔한 사람은 지루함을 유발합니다. 반면 상대방의 마음을 흔드는 사람은 더 많은 것을 보고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결코 서두르지 않는 여유를 가집니다. 한국의 경직된 수직 관계나 갑질 문화 속에서 우리는 늘 누군가의 인정을 갈구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전략의 핵심은 타인의 승인에 의존하지 않는 독립적인 자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미 원하는 것을 가진 것처럼 행동할 때 상대방은 당신의 비밀이 무엇인지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유혹의 과정은 마치 서서히 스며드는 안개처럼 정교합니다. 상대의 방어벽이 세워지기도 전에 미세한 몸짓과 눈빛으로 무의식을 공략하죠. 1초 더 머무는 시선, 입가에 번지는 희미한 미소, 그리고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 대부분의 남성들이 어색함을 채우기 위해 말을 쏟아낼 때 마키아벨리적 유혹자는 침묵으로 공간을 장악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술이 아니라 존재감의 문제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체면을 중시하는 남성들이 범하기 쉬운 실수는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너무 많은 설명을 늘어놓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비로움이 사라지는 순간 매력도 사라집니다. 당신의 모든 이야기를 한 번에 들려주지 마세요. 띄엄띄엄 읽어주는 책의 챕터처럼 상대방이 상상력을 발휘해 나머지 빈칸을 채우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제 감정의 층위를 쌓아가는 5단계의 정교한 과정을 살펴봅시다. 첫 번째 층위는 감정적 휴식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족, 직장, 사회적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요구받습니다. 하지만 유혹자는 유일하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나는 당신을 이기려 하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을 있는 그대로 보고 있습니다. 라는 에너지를 전달할 때 상대방의 방어 기제는 무장 해제됩니다. 두 번째 층위는 통제된 예측 불가능성입니다. 연락을 끊거나 차갑게 구는 치졸한 수법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기대하는 것보다 조금 덜 접근 가능하면서도 다른 누구보다 깊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이 확실히 서 있는 사람의 시간은 귀하게 느껴집니다.
가스라이팅이 상대방을 고립시켜 판단력을 흐리게 한다면 마키아벨리적 유혹은 상대방이 스스로 당신의 리듬에 맞추게끔 환경을 조성합니다. 세 번째는 선택적 관심입니다. 모든 것에 찬사를 보내지 마세요. 자동적인 칭찬은 가치가 낮습니다. 대신 상대방이 미처 깨닫지 못한 미세한 습관이나 생각의 흐름을 짚어줄 때 그 영향력은 배가 됩니다. 당신이 생각에 잠길 때 머리카락을 만지는 모습이 인상적이네요. 와 같은 구체적인 관찰은 상대방에게 진정으로 이해받고 있다는 강렬한 착각 혹은 확신을 줍니다. 네 번째는 감정적 통제력입니다. 관계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상대방은 본능적으로 당신을 시험할 것입니다. 짜증을 내거나 도발할 수도 있죠. 이때 감정적으로 흔들리거나 구걸한다면 패배입니다. 하지만 유머와 여유로운 거리감으로 대응한다면 상대방은 당신이 정서적으로 매우 견고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서두르지 않는 신체적 현존입니다. 성급한 스킨십은 천박함을 드러낼 뿐입니다. 목소리를 낮춰 가까이 다가가는 것, 팔에 닿을 듯 말 듯한 스침, 그리고 프레더터가 아닌 성숙한 관찰자의 눈빛. 이 모든 디테일이 상대방의 뇌에 도파민과 아드레날린을 방출시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진행되면 상대방은 일상 속에서 당신을 떠올리기 시작합니다. 샤워를 할 때도 출근길 버스 안에서도 당신의 목소리와 눈빛이 잔상처럼 남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강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스스로 자신의 마음속에 당신의 자리를 만든 결과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키아벨리적 유혹이 무서운 이유입니다. 상대방은 자신이 선택했다고 믿지만 사실은 당신이 설계한 감정적 경로를 따라온 것뿐입니다. 심지어 상대방은 당신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미세한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인간은 가질 수 없는 것, 혹은 잃을 가능성이 있는 것에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합니다. 당신이 언제든 떠날 수 있는 여유를 보일 때 역설적으로 상대방은 당신 곁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멈추어 생각해야 합니다. 이런 강력한 심리 기제는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이를 타인을 파괴하는 도구로 사용하지만 성숙한 인간은 이를 깊은 연결과 서로에 대한 존중을 쌓는 기초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매력은 상대방을 조종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당신이라는 거울을 통해 자신의 더 매력적이고 깊은 모습을 발견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고차원적인 유혹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어두운 심리학의 이면을 보았습니다. 누군가 당신의 감정을 이토록 정교하게 흔들고 있다면 당신은 그것이 진정한 사랑인지 아니면 설계된 전략인지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동시에 당신이 소중한 사람의 마음을 얻고 싶다면 조급함과 욕심을 내려놓고 침묵과 여유의 힘을 믿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관계에서 지혜로운 나침반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을 지키는 법을 배우고 동시에 타인의 마음을 깊이 읽는 통찰력을 기르는 것. 그것이 우리가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평온을 유지하는 길입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잠들었던 직관을 깨우고 관계를 바라보는 새로운 눈을 뜨게 해주었다면 이 진실의 조각들을 소중한 사람들과 나누어 주세요. 혼탁한 세상 속에서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더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러한 심리적 각성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구독과 공유는 더 많은 이들이 가스라이팅과 조종의 늪에서 벗어나 자기 자신을 찾는 빛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마음속에 지혜와 평온이 깃들기를, 그리고 그 어떤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자아를 지켜내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당신은 충분히 가치 있고 그 자체로 온전합니다.